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의 가시화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열어서 자, 키보드 F8을 눌러서 플레이. 자, 색깔의 변화가 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다시 F8을 눌러서 현재 타임라인이 90프레임까지 제한되어 있는데요. 150프레임으로 늘려주고 타임라인 슬라이드도 150프레임으로 늘릴게요. 그 다음에 Shift F, F8. 자, 시간이 지날수록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파랑색으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테두리로 된 네모 상자들도, 육면체들도 보이네요. 자, 이것들의 각각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Shift F, F8. 자, 노란색일 때는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시간을 더 플레이 해볼게요. 현재는 13프레임이죠. 자, 아직도 모두가 노랗고 바닥은 이미 파란색이 됐네요. 그죠? 조금 전에 바닥도 노랬었는데 바닥이 파랗게 되었어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컴퓨터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다이나믹 상태를 프리즈, 얼음 상태로 바꿔가지고 더 이상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현재 24프레임이고요. 자, 40프레임까지 왔을 때 오른쪽 두 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왼쪽 두 개는 여전히 노란색이네요. 플레이를 더 시켜보면 58프레임 정도에는 모두가 초록색이고요. 자, 90프레임이 넘어가니까 공과 원기둥 순서로 파란색이 됐는데 파란색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파란색이 됐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다이나믹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상태의 변화가 있었죠.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자, 파랑색이 얼음하고 좀 비슷한 색이죠. 노란색은 뭐 불이나 이런 거랑 먼지나 이런 거랑 비슷한 색이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노란색. 멈추기 전의 상태가 초록색. 완전히 멈추면 파랑색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상자는 파란색 상자와 오브젝트의 모델이 똑같아요. 일치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원뿔은 실제 모델링은 원뿔. 실제 모델링은 로테이션 세그먼트, 회전 세그먼트가 36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굳은 원뿔은 8각 원뿔이네요. 그죠? 왜 저렇게 하냐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단순화된 입체를 가지고 충돌 계산을 합니다. 다이나믹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기둥도 36개의 회전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계산할 때는 8개만 계산을 하죠. 8각으로 계산을 하죠. 여기 보이죠? 자, 이렇게 8각 기둥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계산량으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9를 한번 볼게요. 자, 9는
저렇게 생긴 위아래 피라미드처럼 생긴 저 모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역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런 모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들은 어떻게 화면에 끌어내냐? 컨트롤 D가 프로젝터 셋업이었죠. 자, 프로젝터 세팅인데요. 컨트롤 D 눌러볼게요. 속성창에 프로젝터 속성이 나왔고요. 아까 우리가 다이나믹스에서 제너럴, 타임 스케일과 그래비티는 만져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다이나믹스 비주얼라이제이션 가시화죠. 자,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enable이라고 되어 있네요. enable. 자, 얘네들을 꺼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켜면 얘네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 중에 collision shape, 충돌 모양입니다. 충돌 모양. 충돌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델과 컴퓨터가 실제로 충돌 계산하는 모델이 다릅니다. 충돌 계산하는 모델은 보다 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모양을 볼지 말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충돌 모양. 자, 바운딩 박스는 외곽 형틀입니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박스죠. 박스.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그 외곽 덩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컨택 포인트는 바닥에 붙어있는 컨택, 바닥에 붙어있는 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끄면 바닥에 붙어있는 점들이 없어졌다가 켜면 바닥에 붙어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컨택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커넥터는 지금은 우리가 화면에 커넥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터의 다이나믹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용, 그 다음에 충돌 모양,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경계 상자죠. 그 다음에 컨택 포인터, 바닥에 붙어 있는 점들, 그 다음에 커넥터,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커넥터,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다이나믹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계산에 에러가 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될 때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현재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 다이나믹스 비주얼라이제이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컴파운드 다이나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뾰족한 원뿔과 바닥, 그리고 의자처럼 생긴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F8. 자, 복잡해 보이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네이버를 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 F, F8. 자, 왼쪽에 있는 상자는 원뿔에 꽂히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자는 잘 꽂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왜 그럴까 하고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설정, 다이나믹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용을 체크를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Shift F. 자, 프레임 단위로 뒤로 넘겨 볼게요. F랑 G죠. G. 0프레임일 때 없었던 것이 1프레임일 때 나옵니다. 다이나믹은 0과 1까지의 변화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나오고요. 0프레임에서는 그 이전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G. 자, 같이 떨어지네요. 원뿔과 4개 오브젝트가 같이 떨어지다가 원뿔은 먼저 바닥에 닿았고,
자, 왼쪽 의자는 노란색 테두리를 보니까 외곽선끼리 홀이라는 걸로 감싸져 있네요. HULL, 홀. 오른쪽 것은 상자와 원기둥이 원래 자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왼쪽 거랑 좀 다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왼쪽은 바닥면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4개의 다리가 있지만 다이나믹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바닥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원뿔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오브젝트는 원뿔과 4개의 다리가 되는 원기둥이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더 깊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 원뿔은 이제 초록색 안정화 상태로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 원뿔이 다시 노랗게 됐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 때문에 얘가 다시 안정화 상태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활성화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오른쪽 원뿔과 의자가 더 이상 새로운 변화가 없으니까 안정화 상태로 들어갔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자, 현재 90프레임까지는 파란색 상태로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제일 왼쪽 의자 초록색까지 들어갔고 왼쪽 원뿔은 여전히 미끄러지면서 활성화 상태네요. 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왼쪽 의자는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오른쪽 의자는 뚫고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Shift F. 자, 원뿔 1이 오른쪽 원뿔이고요. 태그 뭐 특별한 거 준 게 없습니다. 왼쪽 원뿔도 특별한 게 준 게 없고요. 둘 다 리지드 바디 태그를 붙였고요. 바닥은 특수 오브젝트라 리지드 바디 태그를 붙이면 자동으로 이 다이나믹을 여러분은 중력 사용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중력 사용 오프. 중력을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자, 왼쪽 의자 여기서 다이나믹의 충돌의 모양에서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의 충돌 모양 자동. 자동은 외곽선만 인식해서 계산을 빠르게 해주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자, 지금 이 의자를 자동으로 하면 마치 커다란 그 주방용 랩으로 칭칭 감은 것처럼 칭칭 감으면 오목한 곳은 못 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오브젝트가 더 작은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리 사이로 가지를 못합니다. 못 가요. 왜냐하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자동을 하게 되면 볼록 입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동. 자, 볼록 입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동. 그 다음 태그를 볼게요. 자, 여기는 이 큐브 하나에, 그러니까 이 의자 부분이죠. 안장 부분이죠. 안장. 그 다음에 4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태그는 하나만 사용됐네요. 저 하나의 태그가 계승 컴파운드 컬리전 쉐입. 컴파운드,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합친 충돌 모양. 합친 충돌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0에서 1프레임으로 변화를 주면 자, 여기는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공 같은 게 있을 때 이 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충돌 모양의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상속의 개성에 태그 개성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컴파운드 컬리전 쉐입을 이용했더니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뭉쳐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마치 실제처럼 충돌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쉽고 재미있는 것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컨트롤 N. 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전 시간에 잠시 보여줬던 뭔가 상자들이 쏟아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닥을 만들고 N, B. 바닥 위에 뭐 상자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상자가 200, 200, 200인데 높이를 100 하면 딱 바닥에 맞는 이런 상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을 만드는데요. 공은 크기를 좀 작게 해 볼게요. 30. 자, 세그먼트는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렌더시 완벽하게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얘를 렌더링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됩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자, 이 공을 모그라프 클론으로 복제해 볼게요. 모그라프 클론에 공을 집어넣고 클론의 속성을 그리드, 3차원 그리드로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27개의 공이 생겼는데요. 카운트에 값을 올려주면 더 많은 공들이 생기고요. 공들이 지금 현재 약간 겹쳐 있죠. 그 외곽 사이즈를 키워주면 겹친 공들이 안 겹치게 됩니다. 여기도 자, 서로 공들이 뭐 겹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겼네요. 자, 저 공들을 저 상자 위로 떨어뜨려 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해주면 바닥은 특수 오브젝트라 자동으로 중력 사용이 꺼져 있고요. 자동으로. 나머지는 일반 오브젝트라 중력 사용이 켜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F8을 눌러서 플레이 해 볼게요. 자, 적절한 시점에 스톱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다이나믹 계산이 되고요. 저 상자를 공이 너무 멀리 도망가니까 상자를 컨트롤 드래그 저 밑으로 가버렸네. 컨트롤 드래그 자, 이쪽으로 공이 많이 도망갔으니까 그쪽을 한번 막아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또는 납작하게 50을 했으면 높이는 25가 되어야 바닥에 딱 맞겠죠. 자, 이 상자를 가져와서 회전 비스듬하게 한번 해볼게요. 무브. 자, 그리고 처음으로 가서 자, 처음으로 갔는데 이 상자들이 싹 제자리로 가버렸네요. 그죠? 자, 상자 지금 공중에 떠 있으니까 25 딱 붙였죠. 얘도 25 회전 R 무브 이쪽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F8. 아이고. 자, 처음에 뭐가 날아갔는데 F8. 자, 저 부분은 여기에 아마 두 개의 상자가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어디 갔지? 6, 5, 4, 3, 2. 자, 지금 2번과 4번, 3번이 좀 같은 자리에 있네요. 그죠? 하나를 버리고. 자, 여기도 같은 자리에 있네요. 얘도 하나를 버리고. 지금 상자가 총 화면에 5개가 있는데, 아까는 상자들끼리 겹쳐 있어서 폭발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 상태로 다시 F8. 자, 현재 타임라인의 길이가 90프레임인데요. 150. 타임라인 슬라이드도 끌어서 150. Shift F, F8. 적절한 시점에서 F8 눌러서 자, 이런 장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을 깨뜨린 다음에요. 면 모드에서 숫자 0. 자, 일부 면을 버리고 마치 그릇처럼 만들어 볼게요. Shift F, 첫 프레임으로 가서 크기를 좀 키워주고요. 항아리처럼 납작하게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바닥이 좀 보이는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바닥 밑으로는 이 공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피어에도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충돌, 모양을 스태틱 메쉬로 해줄게요. 자, 지금은 그냥 따라 해보면 됩니다. 처음으로 가서 플레이. 멈춤. 자, 이렇게 뭔가 안에 쌓였는데 바닥 아래쪽으로는 없습니다. N, G.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봐도 아래쪽은 비어있죠.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다 걸려서 그런 거죠. 바닥에서. N, B. 자, 이렇게 다이나믹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설정으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서 영상의 사실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클로너와 그 다른 충돌체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릇에 담거나 또는 A와 B를 충돌시켜서 넘어뜨리거나 또는 어떤 그 레일을 따라가거나, 레일이라 그러면은 미끄럼틀 같은 곳에 구슬이 굴러내려가거나 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그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를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을 사용하지 않고 키프레임,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양이 많은 것은 대부분 다이나믹으로 작업을 하고요. 개수가 적고 퀄리티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화면의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애니메이터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다이나믹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진행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